당장 영라한테서 떨어져. 이지환은 납치범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멈춰. 다가오면 이 여자 진짜 찔러버릴 거야. 납치범은 박영라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면 이지환을 협박했습니다. 오빠 박영라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이지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긴박한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박영라의 구출을 돕게 될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고 흥미진진한 반전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전시회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 박영라의 작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갤러리 벽면마다 그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작품을 감상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박영라는 자신의 대표작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님, 이 작품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라가 고개를 돌리자 평범한 회색 재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관람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전시회 주인공으로서 친절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아, 이 작품은... 박영라가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다른 손님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영라는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작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색채의 조화, 구도의 의미, 감정의 표현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박영라가 다시 자리를 옮기려는 순간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할 정도로 말입니다. 박영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남자는 재빠르게 그녀의 옆구리에 무언가를 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 칼이었습니다. 박영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바로 찌른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박영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작품에 집중했고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천천히 걸어. 자연스럽게. 아무한테도 신호 보내지 마.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박영라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압박감이 계속됐습니다. 전시회장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하는 동안 박영라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봐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눈빛으로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작품에만 집중했고 그녀와 남자는 그저 조용히 대화하며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 오빠를 찾으려 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영라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입 닥쳐. 한 번만 더 그러면 여기서 찌른다. 남자가 더 세게 칼을 눌렀습니다. 박영라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옷 사이로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전시회장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밝혔습니다. 차에 타. 빨리. 남자가 검은색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며 명령했습니다. 박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걸렸고 차는 빠르게 전시회장을 벗어났습니다. 뒷창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갤러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박영라는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전시회장 밖에서 수상한 인물을 쫓아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여자 손님들이 이상한 남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목을 돌아서자 그 사람은 그저 길을 잘못 든 관광객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전시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영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다른 손님들만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갤러리를 가로질러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영라야? 영라야? 이지환이 사방을 둘러보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시회장 안을 빠르게 둘러봤지만 박영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이 기사님, 영라 못 봤어요? 고성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뭐? 밖에 나갔다고? 영라를 두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박진석도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라가 안 보여요, 여보. 고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박영라를 봤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갤러리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야 해요. 지금 당장! 고성희가 보안 요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은 서둘러 관제실로 안내했고 세 사람은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전시회장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분 전 영상부터 보여주세요. 박진석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라가 작품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녀에게 다가오는 회색 재킷의 남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전시회장을 나가는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남자가 박영라의 옆구리 쪽에 무언가를 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야? 박진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초대 명단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안 요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영라 표정 좀 봐요. 저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성희가 화면을 응시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 박영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강요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밖에 나간 사이에. 이지환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경찰 불렀어? 박진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방금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 중입니다. 주차장 CCTV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라야. 우리 딸.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점점 드물어지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박영라는 뒷좌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스토커는 운전에 집중하며 가끔 백미러로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박영라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영라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위치 공유 앱을 실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습니다. 간신히 위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환 오빠에게 전송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스토커가 갑자기 차를 급정거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영라는 휴대폰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토커의 눈이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포착했습니다. 휴대폰 내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놓으라고. 스토커가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이 도로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라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고 얼마 후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고 주변은 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토커는 박영란을 차에서 끌어내려 건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발, 저를 놔주세요. 닥쳐.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내부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토커는 박영란을 낡은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박영란은 소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 넌 모르겠지. 넌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스토커가 박영란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미대 나왔어. 너보다 더 열심히 그렸지. 하지만 아무도 날 봐주지 않았어. 왜? 부모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후원자가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한이 느껴졌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그냥 부모 돈으로 전시회 열면 끝이야.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림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그게 공평해? 그게 예술이야? 박영란은 공포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살 수 있다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뭐? 그림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박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매일 화실에 갇혀서 그림만 그려야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못 놀았어요. 만화책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제가 원한 건 웹툰이었는데 엄마는 그건 예술이 아니래요. 스토커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박영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전 부모 돈으로 전시회 했어요. 하지만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 그림이 아니었으니까요. 스토커는 박영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작업실에서 웹툰 원고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도 함께 모여 원고를 분석했습니다. 작업실 책상 위에는 박영란가 그린 수많은 스케치와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봐. 이 배경 묘사. 이지환이 한 장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웹툰 속 주인공이 갇혀있는 폐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폐공장. 영란가 취재하러 갔던 곳이야. 분명히 실제 장소를 모델로 그렸을 거야. 어디? 박성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쪽.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영란가 사진 찍어뒀을 거야. 취재할 때 항상 사진 많이 찍거든. 이지환은 박영란의 태블릿을 켜서 사진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장의 폐공장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무너진 벽 등 폐공장의 모든 부분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다. 이지혁이 사진 파일 정보를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사진 메타데이터에 GPS 정보가 있어. 정확한 좌표가 찍혀 있어. 박성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회사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스토커 차량 이동 경로하고 이 GPS 좌표 대조해봐. 지금 당장. 일치하는 구간 있으면 바로 연락해.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안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렀습니다.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스토커 차량이 경기도 외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포착 지점이 GPS 정보와 3km 이내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바로 거기야. 이지환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경찰한테 알렸어?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알렸어. 근데 우리가 먼저 가야 해. 시간이 없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세 사람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성재의 운전으로 차는 빠르게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마다 걸릴 때마다 모두들 초조해했습니다. 영란 괜찮겠지? 이지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영란은 강한 애야. 꼭 버티고 있을 거야.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가 밖에 나가지만 않았어도 네 잘못 아니야. 그 새끼가 미친놈이지. 넌 최선을 다했어. 이지혁이 이지환의 어깨를 쳤습니다. 우리가 꼭 구해낼 거야. 반드시.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10분 남았다고 알렸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조금만 버텨. 오빠가 가고 있어. 이지환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는 더욱 속도를 높여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진석은 그녀 옆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영나, 우리 딸. 고성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성재도 보안팀 총동원했고. 박진석이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영나를 너무 억압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좋은 엄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영나가 하고 싶어 한 건 웹툰이었는데 전 그걸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깔봤어요. 그림만 그리라고, 화가가 되라고. 내 욕심만 강요했어요. 고성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영나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런데 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박진석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영나한테 제대로 관심 안 가졌어. 회사 일만 신경 쓰고 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제대로 몰랐어. 영나가 돌아오면 제가 달라질게요. 딸이 원하는 거 하게 해줄게요. 웹툰 작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게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달라지자. 영나가 웹툰 작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자. 전시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박진석이 고성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딸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영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고성희의 기도가 텅 빈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석도 눈을 감고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찰관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소식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고성희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폐공장 안은 음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이며 밧줄을 풀려 애썼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스토커는 구석에서 자신의 그림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이것들 좀 봐. 스토커가 그림을 박영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작품들이야. 솔직하게 평가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박영란은 그림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거칠지만 감정이 담긴 터치, 어두운 색감, 절망적인 주제들이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줄을 이뤘고 뒤틀린 형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능은 있으세요. 박영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뭐? 스토커가 놀란 표정으로 박영란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감정 표현이 강렬해요. 붓터치도 힘이 있고요.
색 선택도 대담해요. 근데 박영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 말해봐.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은 너무 어두워요. 분노만 가득해요.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스토커는 박영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내 진짜 감정인데? 내가 느낀 걸 그린 건데? 알아요.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분노는 당신을 묶어두기만 할 거예요. 박영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이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 엄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매일 화실에 갇혀서요. 친구들은 만화책 보고 게임하는데 전 그럴 수 없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화실, 주말에도 화실이었어요. 스토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웹툰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웹툰은 예술이 아니래요. 만화는 천한 거래요. 그래서 전 몰래 그렸어요. 화장실에서 밤에 몰래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뭐라 해도요. 박영라의 고백에 스토커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도 진짜 그리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세요. 분노가 아니라 진짜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요. 분노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목적지가 될 수는 없어요. 스토커는 자신의 그림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 뭘 그려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 게 뭐지? 그의 목소리에서 혼란과 방황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화는 폐공장 외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박영라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스토커는 그녀 앞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박영라는 다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지화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박영라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스토커가 잠시 돌아서서 구석에 놓인 그림을 정리하는 순간 이지화는 깨진 창문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옷을 찢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베었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라. 이지환의 목소리에 박영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스토커가 황급히 돌아서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야 너? 어떻게 여길 찾았어? 영라 놔줘. 이지환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두 손을 들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 찌른다. 스토커가 칼을 박영라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박영라는 비명을 참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진정해. 내가 대신 인질이 될게. 나랑 바꿔. 뭐? 영라 대신 날 데려가. 영라는 아무 잘못 없잖아. 억울하면 날 데려가. 난 남자니까 힘도 세고 인질로 더 같이 있을 거야. 이지환이 두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닥쳐.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진짜 찌른다. 스토커가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지환은 체대에서 익힌 민첩성을 발휘해 스토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3m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습니다. 스토커가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지환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수없이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지환은 스토커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더 버티면 팔 부러뜨린다. 스토커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떨어진 밧줄로 스토커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단단하게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감았습니다. 영라, 괜찮아?
이지환이 박영라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매듭을 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빠! 오빠! 박영라는 풀려나자마자 이지환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렀던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안전해. 이지환이 박영라를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회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스토커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박영라에게 달려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상태 확인할게요. 구급대원이 박영라를 들것에 앉히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눈동자 반응을 확인하고 외상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쇼크 상태일 수 있으니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이지환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박성재와 이지혁도 자신들의 차로 뒤따라왔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환이가 정말 용감했어.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박영라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혈압을 재고 몸 곳곳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만 있고 큰 부상은 없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지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박영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오빠.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근데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박성재와 이지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영라, 괜찮아? 박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빠. 고마워요. 오빠도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지환이가 용감했어. 네 목숨 구했어. 진짜 영웅이야. 이지혁이 이지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영라 지켜야지. 당연한 게 아니야. 넌 진짜 대단해. 목숨 걸고 뛰어든 거잖아. 박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라만 무사하면 돼. 그것만 중요해. 박영라는 세 사람에게 둘러싸여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악몽이 끝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고성희와 박진석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로 달려가 박영라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영라의 어깨를 확인하고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잡았습니다. 영라야, 영라야, 정말 괜찮아? 고성희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라야. 고성희는 딸을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뭘 원하는지.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한테 내 욕심만 강요했어. 박진석도 침대 옆으로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라야, 아빠도 미안하다. 네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묻지도 않았어. 박영라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말해봐, 영라야.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이제 엄마가 다 들어줄게. 고성희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박영라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꿈을 고백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웹툰 작가? 네. 그림은 좋아하는데 전시회용 그림은 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요. 만화로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야기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을 보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더 이상 간섭 안 할게. 네 꿈을 펼쳐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박진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는 중단하자. 그리고 네가 웹툰 작가로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박영란은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지환과 박성재, 이지혁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가족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복도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란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지환이 차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 이지환은 박영란의 짐을 들어주며 함께 현관까지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지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빠. 많이 좋아졌어요. 악몽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행이다. 악몽 꾸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 이지환이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절 구해주신 것뿐 아니라 제 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오빠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화실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영라가 용감했던 거지. 아니에요. 오빠가 웹툰에 관심 가져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오빠 아니었으면 전 계속 화실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진짜예요.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웹툰 완성하는 거 말이야. 내가 매니저 역할 할게. 스케줄 관리하고 자료 찾는 거 도와주고. 운전기사는 계속 할 거니까 시간 많아. 정말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거예요? 응. 나도 네 웹툰 팬이 됐거든. 독고찬이랑 고소리 커플 진짜 좋더라. 다음 편 빨리 보고 싶어. 박영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납치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좋아요, 오빠. 같이 해요. 오빠랑 같이 웹툰 만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박영라는 손을 빼지 않고 이지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빠. 응. 앞으로도 제 곁에 있어줄 거죠? 계속요? 당연하지. 어디도 안 가. 네가 쫓아내도 안 가. 이지환이 박영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박영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이지환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습니다. 오빠 손 따뜻하네요. 네 손도 따뜻해. 이제 차갑지 않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웹툰 플랫폼에 자신의 첫 작품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실제 납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릴러 장르였지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첫 회가 올라가자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올라갔고 댓글창은 응원과 격려로 가득 찼습니다. 박영란은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작가님, 진짜 경험하신 거예요? 너무 리얼해요. 너무 몰입돼요. 다음 화 기대됩니다. 언제 올라와요? 주인공 응원합니다. 작가님도 힘내세요. 그림체가 정말 독특해요. 기존 웹툰과 다르네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첫 회부터 이렇게 재미있으면 어떡해요. 박영란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이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와, 다들 네 이야기를 좋아해. 내가 뭐라고 했어? 넌 재능 있다니까.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아이디어 많이 줬잖아요. 싸움씬이랑 추격씬 다 오빠가 도와준 거예요. 내가 뭘 했어? 다 네 실력이지. 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든 건 다 너잖아. 두 사람은 만화방과 떡볶이집을 다니며 웹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것을 걱정하며 식사와 휴식을 챙겼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스트레칭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떡볶이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떡볶이를 집다 말고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영라야. 네, 오빠.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박영라는 떡볶이를 먹던 손을 멈추고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나 너 좋아해. 이지환의 고백에 박영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네가 웹툰 그리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미소 짓고. 그런 너를 보면 나도 행복해. 너랑 같이 있으면 모든 게 즐거워. 오빠, 나랑 사귈래? 네 남자친구 되고 싶어. 박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오빠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손을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집 주인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떡볶이를 더 가져다 줬습니다. 젊은이들 보기 좋네. 서비스야, 서비스. 박영라와 이지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태블릿으로 박영라의 웹툰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한 화 정독했습니다. 딸이 그린 이야기 속에는 억압과 고통,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은 박영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성희는 웹툰을 읽으며 딸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태블릿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박진석을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나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울어? 영라 웹툰 읽어봤어요? 아직. 한번 읽어봐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나 영라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요. 성재한테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했어요. 박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꾸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자.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자. 며칠 후 박진석은 박성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박성재는 무슨 일인지 긴장하며 들어왔습니다. 성재야,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앞으로 회사 일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회사를 물려받고 싶으면 물려받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그것도 좋아. 박성재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래. 영라 일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도 너무 많은 걸 강요했구나 싶어서. 넌 내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 고성희도 박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미안해. 네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난 너한테 거리를 뒀어. 영라만 챙기고 너는 소홀히 했어.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넌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넌 내 아들이야. 박성재는 고성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박성재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엄마 할게. 박성재는 고성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성희도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박영나의 웹툰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출판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플랫폼에서 메인을 장식했고 누적 조회수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가족들은 박영나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고성희가 직접 준비한 파티장은 박영나의 웹툰 캐릭터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독고찬과 고소리의 대형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웹툰 속 장면들을 프린트한 장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웹툰 작가 박영나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나야, 정말 축하해. 박진석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네 실력이야.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넌 진짜 재능 있는 작가야. 화가보다 웹툰 작가가 훨씬 잘 어울려. 박성재도 박영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나, 축하해. 오빠가 자랑스럽다. 이거 선물이야. 뭐예요, 오빠? 열어봐. 박영나가 상자를 열자 최신형 태블릿과 전문가용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거 비싼 건데. 비싸지 않아. 네 재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지환이 박영나의 손을 잡고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희 소개할 게 있습니다.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귀고 있어요. 고성희와 박진석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지환 씨, 네가 영나를 구해줬지. 목숨 걸고.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제가 영나를 정말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지환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알아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영나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고성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박영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좀 더 밝은 이야기를 그릴 거예요. 희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요. 어둠을 극복하고 빛을 찾는 이야기요. 기대된다, 영나야. 엄마가 첫 번째 독자할게. 고성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응원할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박영나는 이지환과 손을 맞잡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이지환. 이들 모두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박영나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고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영나는 소원을 빌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